나중에는 굉장히 큰 상승을 장기적으로 보면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진짜 싸 보이네요. 폭등할 줄 알았거든요. 아, 하이브를 맨 처음에 사실은 제가 그때 그 이야기할 때가 26만 원 정도가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25만 얼마에 사실 지금 와 있는데 이렇게 쭈뼛쭈뼛 이렇게 음봉이 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다 공매도더라고요. 음, 그래갖고 공매도를 급격하게 여기까지에서 줄였어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여기까지 7만 주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실적이 너무 좋아갖고 주식이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날 뭐냐면 넷마블 있지 않습니까? 하이브 지분을 한 2조 정도 갖고 있거든요. 넷마블에서 무슨 IR을 했던가 하면서 그 뭐냐면 자기들 지금 현재 실적이 너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으니까 빚을 갚으려는데 기타 법인을 팔아가지고 이 1조인가요? 무엇을 상환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어렴풋이 비쳤는가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날 어떻게 때려버리냐면 시장가로 때려버린 거예요. 29만 원에 있던 주식이 25만 9천 원까지 누가 때려버린 거예요. 이게 공매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공매도가 그날 7만 주 늘어나고 뭐 해서 지금은 한 7만 주였던 공매도 7만 주 그 정도 수준의 공매도가 한 19만 주 18만 주 이럴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하이브 주가를 분석을 해보면 제가 봐서는 이게 한 40만 원 이상은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이브를 제가 뭐 이런 주식을 원래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SM 주식이 있잖아요. 3,000원 5,000원 할 때 아주 질려버렸었어요. SM 주식이. 뭐 여러분 생각하면 그때 뭐 시가총액 SM이 뭐 300억 뭐 이랬으니까요. 시가총액. 그때 뭐 아주 그 엔터라고 하면 아니 H.O.T가 뭐 어디 공연한다. 그럼 주식이 올라야 되는데 주식이 뭐 막 공연한다고 하면 막 올라요. 뭐 부화가 공연한다. 뭐 소녀시대인가요? 뭐 한다 하면 막 오르는데 막상 실적을 발표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응? 그럼 다시 다 빠꾸요. 그런 일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엔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신중한데 저는 그 시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누가 이렇게 현대무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블로그도 많이 봐요. 저는 그 피겨 스케이팅 있잖아요. 이혜인 혹시 아세요?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 피겨 스케이팅 중에 정말 그 김연아 다음으로 막 금메달을 국제적으로 휩쓴 사람이 이혜인이가 있고 뭐 유영이 있고 막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이혜인입니다. 그러니까 피겨 스케이팅도 왜 이렇게 보냐면 그 춤추는 춤선을 자세히 봐봅니다. 그러면 너무 그 춤선이 멋있어요. 진짜 이 피겨 스케이팅이나 이렇게 미끄러져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여자들이 막 다이빙을 한다. 뭐 그런 것도 많이 보고 또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그런 것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제가 우연히 르세라핌과 뭐 이렇게 뉴진스 있잖아요. 춤추는 것을 봤는데 그 전에 왜 그러냐면 피프티 노래를 한번 들었는데 야 이거 세상 뜨겁는데 했어요. 그런데 막 조금 있으니까 막 빌보드로 들어가는 거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연히 피프티를 보다가 보니까 뉴진스를 보게 되고 르세라핌을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야 춤선이 장난이 아니요. 근데 르세라핌은 있잖아요. 좀 강렬하잖아요. 근데 진짜 춤선이 아름다운 것은 사실은 뉴진스예요. 그래서 뉴진스가 왜 춤선이 아름다울까 해서 이렇게 봤더니 뉴진스 춤을 이렇게 지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호영이라고요. 프로듀서 250으로 활동을 해요. 이름이 250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제주도에서 뽕짝을 4년간 혼자 연구를 했어요. 뽕짝 춤을. 그래가지고 그것을 전수해서 지금 뉴진스가 세계적으로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오래 갈 겁니다. 이 춤이요. 보면은 특별해요. 그리고 세븐틴이 있고 르세라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은 뭐 일본에서 엄청 인기가 떴더라 이런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BTS가 있잖아요. BTS. 그러니까 하이브 홈페이지를 가갖고 스트리밍이라고 하죠. 이렇게 클릭해서 보는 걸 보면은
BTS가 아무나 뭘 하나를 올리잖아요. 같은 기간을 놓고 보면은 하이브의 모든 유명한 가수든 무명한 가수들이든 다 더한 클릭수보다 BTS가 더 많아요. 네.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노래가 그 노래 같고 그 유명이 그 유명 같지만 SM이나 YG나 뭐 이렇게 JYP의 이 그 유명한 가수들 있잖아요. 그들이 BTS가 한번 갔다가 이렇게 노래 뭐 하나 올려버리면 거기 클릭수를 다 더해도 못 따라오는 만큼 그렇게 이 세계적인 인지도가 있는 게 BTS더라고요. 그래서 BTS 뷰 이제 이 앞에 그 정국이 노래를 발표해 갖고 세븐을 발표해 갖고 막 그때 이제 빌보드 팝백을 이렇게 다 휩쓸었는데 이번에는 뷰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뷰가 이렇게 발표를 할 때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그러니까 하이브가 뭐야 다른 그 기획사들은 있잖아요. 막 칼군무를 막 치고 막 하니까 이게 보면은 막 화려해 보이고 진짜 그래요. 그런데 이 하이브는 약간 예술성을 주고 그러니까 이게 뭐 뮤직비디오를 발표를 해도 천천히 맨 처음에 보고 있으면 이렇게 이게 뮤직비디오야 생각보다 엄청 실망스러워요. 근데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술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탄소년 이 BTS 뷰가 발표했는데 시큰둥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진짜 뜰 때가 언제냐면 이제 이게 타닉 데스크가 있잖아요. 미국에서 거시하는데 타닉 데스크 코리아를 이것을 한국판으로 이번에 공연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뷰가 단독 공연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레이오버라는 이 솔로 앨범을 이 다음 달 8일 날 발표를 해요. 아마 8일 날 발표하면 여기는 전국은 그 어떤 발표를 했냐면 세븐 한나 곡 한 곡만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니 앨범이죠. 그런데 여기는 공식 앨범을 발표하기 때문에 여러 곡이잖아요. 그러면 여러 곡으로 하게 되면 음반 판매량으로 빌보드 200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뷰가 발표를 하게 되면은 빌보드 핫백하고 빌보드 200은 1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그때 가면은 또 주가가 어떻게 될지 봐야 하는데 하여간 이번 25일 날 있잖아요. 전 세계를 향해서 이것이 이제 유튜브로 공개가 되는데 타이닉 데스크 코리아에서 단독 공연을 뷰가 합니다. 그때 아마 단독 공연을 하고 나면은 바로 그 핫백 부분에서는 빌보드 핫백 부분에서 1위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이 발표된 다음에 굉장히 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사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하고 있잖아요. 뉴진스입니다. 이게 이제 룰라팔루자에 이렇게 초청을 받은 가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는 헤드라이너로 출연했어요. 그러니까 그 룰라팔루자의 첫 번째 노래를 부르는 가수로 초청이 됐는데 자기들의 그 곡들 있잖아요. 나는 한 곡만 부르는 줄 알았더니 전곡을 불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뜬다고 했던 두일라이크 대신가요? 그것을 불렀는데 정말 우리가 그 비디오 같은 거 있잖아요. 뮤직비디오나 이런 걸로 봤던 거하고 이 그룹이 나와서 춤추는 것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별론데 미국에서는 엄청 유명하고 사실 제2의 BTS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신곡을 발표하는 것이 누구가 있냐면 보이넥스트도 이렇게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다시 다시 신곡을 또 발표하면서 이렇게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하이브의 시가총액이 10조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10조가 클지 모르지만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거의 탑인데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이렇게 봐야 될 것은 모든 것을 막 다 인수해본다 그랬잖아요. 인수해본다 그랬는데 이번에 그 CJ ENM이 이제 좀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여기 보시면 빌리 프랩이라고 하는 것을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대주주는 CJ ENM이고 51% 가는 것은 49%를 가는 것은 하이브였는데 경영은 하이브에서 했어요. 이게 엔터테인먼트 회사다 보니까. 근데 실적이 막
1년 지나면 막 뻥튀기가 빵빵빵빵 돼가는 거예요. 엄청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실적이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한 500억 정도에 아마 인수를 했을 건데 51%를 그게 이제 지금 현재 그 텔레비에서 JTBS 방송에 알류넥스트라고 이게 지금 현재 신인 걸그룹 있잖아요. 발굴 프로그램을 하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소속 그래서 된 소속 가수가 여기 지금 현재 뭐냐면 엔하이픈이라는 남자 그룹이 있어요. 이 그룹도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정도 막 공격적으로 M&A를 하고 공격적으로 이렇게 어떤 것을 갖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어느 회사가 하겠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하이브의 목표 주가는 굉장히 높은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전국이 됐든 뷰가 됐든 누가 됐든 막 해외로 나가서 막 월드 투어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월드 투어를 하는 팀이 느세라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이런 짤막짤막한 공연은 잡혀 있는데 이렇게 본격적인 월드 투어를 해서 수익이 엄청나게 생기는 이런 일들을 요즘에는 지금 별로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큰 이렇게 변화가 없이 이렇게 가는데 좀 그러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주식은 성장성이다. 그럼 반도체하고 하이브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응? 반도체 공장은 어마어마하게 짓잖아요. 응? 어떤 사람은 반도체가 배추값이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술은 찍어낼 수가 없잖아요. 네. 응? 그런 의미에서 이 정도의 그 가수들을 발굴해서 이렇게 해서 엔터테인먼트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BTS라고 하는 특별한 그룹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또 그 그룹을 통해서 하이브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데 그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 말입니다. 세상 어느 업종 어느 기업보다도. 그러면 지금은 주가가 좀 눌려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큰 상승을 장기적으로 보면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렇군요. 하이브의 성장성을 좋게 보신다. 네. 네. 그 재무 실적으로도 늙게 보시는. 재무제표가 엄청 좋아졌습니다. 아, 그래요. 원래 있잖아요. 1분기 매출액이 4천 몇백억이었어요. 네. 2분기 매출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6천 몇백억이요. 여기 보면은 1분기 매출액이 4,100억이잖아요. 네. 그런데 추정치가 5,700억인데 달성한 6,200억이에요. 근데 왜 주가가 안 그 영업이익은 1분기가 525억인데 2분기가 813억이에요. 그럼 3분기부터는 영업이익이 1,000억대를 이제 넘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막 속도가 엄청 뻥튀기 된다니까요. 이게 네. 그냥 여기 뭐 800억으로 머문 게 아니라 뭐 1,200억, 1,500억 이게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매출액 속도도 그렇고. 그런데 이상하니 그냥 순식간에 공매도를 저런 주식이 7만 주면 얼마입니까? 뭐 그런 막 누가 때린지는 몰라도 어디에서 때려버리니까 주가가 지금 왜곡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6,200억이잖아요. 저런 매출을 누가 달성하겠어요? 이 하반기로 갈수록 훨씬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상반기에 1분기 같은데 뭐 누가 뉴진스 알리나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지금 분기가 6천억이면 네. 4를 곱하면 거의 20억인 거잖아요. 2조. 2조잖아요. 2조가 넘는 근데 거죠. 지금 시총이 10조밖에 안 되면 네.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JYP가 지금 시총이 4조인데 분기 매출액이 한 1,500억 정도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1,500, 1,500 하면 3천 몇백억 되지 않겠어요? 2분기 안 봤는데. 그러네요. 그럼 하이브가 진짜 싸 보이네요.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주가로 보면. 네. 나는 좀 폭등할 줄 알았거든요. 아, 그리고 뷰가 있잖아요. 이게 아까 이야기한 세븐이 싱글 미니 앨범 발표한 거하고 정식 앨범 발표한 거는 굉장히 틀려요. 정식 앨범이 발표되면은 음반 그 판매량에서 수익도 엄청날 거 아닙니까? 이게 방탄소년단은 누구 하나 나왔다 하면 뭐 그게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니까. 저도 이거 분석하기 전에 그걸 몰랐습니다. 그러면은 그 마지막 질문으로 하나 네. 드리면은 그 장은 지금 약간 좀 조정을 또 받고 있는 것 같긴 네. 하더라고요. 지수적으로는. 네. 어떻게 보세요? 하반기나 내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장 옛날부터 우리가 알았던 것이 뭐냐면 헝다의 파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중국의 부동산이 하나하나 무너지잖아요. 하나하나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은 미국의 그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의 나스닥은 별로 안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주식은 사실 여기에서 오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상반기에 소진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떤 특별하게 반도체 해서 뭐 TSMC 같은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당장 그 공급가잉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재고 자산을 축소해야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시설 투자 안 할 수도 없고 시설 투자를 계속 해 나가는 부분들이 내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2차 전지 아까 이야기했듯이 2차 전지 부분이 사실 뭐 떨어질 것 같은데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누구한테 아는 척 하는 것 자체가 건방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더 오를 영역이 과연 얼마나 있냐는 거죠. 다 좋아. 막 뭐든지 다 좋다고 하더라도 진짜 여기에서 오를 영역이 얼마나 있냐 했을 때 실상은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2차 전지 양극재 종목들 보면은 진짜 매출액에 비하면 영업이익이 진짜 병아리 눈물만큼 나는 거거든요. 그놈을 놓고 막 7%가 날 거다, 10%가 날 거다. 미래의 주가를 만들어 가는데 사실 저런 제조업체를 장기간 우리는 겪어봤잖아요. 거의 뭐 20몇 살 때부터 지금 몇 살입니까? 지금 거의 36년인가를 37년째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겪어봤겠어요. 저런 회사는 마진율 2% 지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요. 아니 리튬 가격 여기에서 150위안 킬로그램당 150위안이나 160위안 밑으로 떨어진다고 가정이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질 날 옵니다. 떨어지게 되면요 적자 나냐 안 나냐의 상황이 와버려요. 왜 그러냐면은 공장은 엄청나게 지었어요. 폐배터리 나온다 해갖고 막 공장은 계속 가동돼. 리튬을 갖다가 막 폐배터리를 가져다 리튬을 가공해봐야 수익이 안 나. 그러면 이게 적자 도미노가 나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2차 전지와 반도체를 보면은 당분간 오를 일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하여간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반도체 딱 보면 EUV를 봅니다. EUV를 왜 보냐면 우리 한 가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구 기업을 험담하려는 게 아니라 그 EUV 하면 맨 처음에 우리 시장에 이슈가 됐던 거냐 펠링클이었어요. 펠링클 왜 이슈가 됐냐면 ASML에서요. 원래 펠링클까지 다 했어요. 네. 근데 펠링클을 일본에 미쓰비시화학에다 팔아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나라 한양대에서 EUV를 가장 잘하니까 한양대하고 산하협력으로 펠링클을 개발을 한 거죠. 근데 지금 펠링클 쓰고 있겠어요? 쓸 것 같기만 하지 지금 쓰는지 안 쓰는지 제가 뭐 그 기업 비밀이라서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안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 쓸 수가 없어요. 왜요? 생각해 보시죠. 아니 블랭크 마스크가 있잖아요. 거기다 헤러 패턴을 입으면 포토 마스크입니다. 그럼 포토 마스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펠링크를 써요. 근데 그게 투과율이 뭐 92%, 많으면 92%, 뭐 95%라고 해봐요. 지금요, 포토 마스크에다가 자외선, 극자외선을 직접 쏘아갖고도 제대로 수율이 안 나오는 판국에 누가 빛이 반사해갖고 92% 몇 프로 투과하는 펠링크를 써갖고 거기다 투과해갖고 반도체를 만들면 그게 도대체 수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안 그래요? 네. 그런데 일본의 레이저텍에서 있잖아요. 원래 EUV 광학 장비를 최초로 만든 회사가 아마 일본 레이저텍일 거예요. 네. 레이저텍에서 어떻게 해버리냐면 그 포토 레지스트를요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광학 장비로 실시간으로 감시를 해버려요. 그래갖고 거기가 먼지가 딱 묻잖아요. 오염물질 묻잖아요. 그러면 레이저를 이게 반도체가 가동되고 있는데 거기다 레이저로 쏘아갖고 그 오염물질을 제거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걸 막 포토 레지스트 그러니까 마스크를 있잖아요. 띄어다가
막 세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계속 실시간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극자외선을 바로 쏘아갖고 포토 마스크 수명은 조금 단축될지는 모르지만 꼭 펠링크를 써야 되는 상황이 없어져 버린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정말 이제 EUV 기술 분야에서 다들 뭐 이것이 아니면 안 돼 뭐 이런 것은 뭐 세상이 바꿔지지 않는 한 그냥 언젠가는 뭔가 빛을 볼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뭐 엔터 같은 거 있잖아요. 차라리 이런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예, 우리 생각에는 네. 이게 뭐 한 번쯤 눌리니까 징글징글하고 어쩔지 모르지만 그러면 2차 전지에다 주식 투자했고 돈 벌 사람 재주 있는 사람 나와보세요. 왜 그러냐? 양극재가 엄청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는요. 예전에도 늘 말했듯이 반도체에 비해서 진입장벽이 엄청 낮아요. 그러니까 오르면 다시 다 떨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은 장비가 그렇고 그 외에 뭐 소재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면은 특별히 오르는 종목들도 있어요. 특별히 그 핵심 뭔가가 있어갖고 오르는 뭐 나노 신소재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자취하고 실질적으로 2차 전지하면 양극재가 주도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극재가 주가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 내가 투자해서 돈 번다는 확신이 얼마나 있냐 이거. 예, 양극재 종목 앞으로도 주식 많이 올라가. 그것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 돈 투자해갖고 한번 돈 벌어봐. 투자하고 돈 벌 자신 있어요? 모르겠. 자기 네. 마음 안에 네. 그래도 몇 프로 수준 한 80% 이상은 그래 여기에서는 배팅할 이유가 있어 했을 때 주식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야기한 삼성전자가 전혀 재고 자산을 해결을 못했고 오히려 재고가 증가했고 파운드를 잔해서 매출이 증가해서 매출이 증가하는 것도 안 보이고 이런 상태에서는 어차피 그 부분에서는 하이닉스가 훨씬 더 개선 효과를 냈으니까 하이닉스에 대해서 부정적일 필요는 없지만 삼성전자에서 긍정적인 이유도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이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요, 작가님 끝으로 그 시청자님들께 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옛날에 저희는 주식을 맨 처음에 할 때 증권사를 가서 객장에서 종이로 매매를 할 때 주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식을 매매를 하려면 반드시 객장을 가잖아요. 객장을 가면 누가 왕인 줄 아십니까? 진짜 주식 오래 한 사람은 다 저 한 구석에 기탱이가 있어요. 딱 주식 3이라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 사람한테는 말도 못 붙여요. 왜냐면 뭔 말 붙이면 막 어찌나 아는 척 해버리고 그냥 막 왕처럼 구워비니까 사실 아는 척은 먹고 다 깨갱갱하고 있는데 객장에 3일 나온 사람이 가장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이렇게 저한테도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무슨 종목 사면 돈을 벌어요? 그게 진짜 객장 3일 나온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그 회사를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말 섬세하게 분석해서 이 기업에 정말 첨단 기술이 있구나. 아니 첨단 기술이 없어갖고 그냥 가치 투자를 하더라도 어떤 그 주식은 자기가 대주주가 아닌 한은 다 알 수 없어요. 특히나 좀 이렇게 개방된 회사도 있지만 굉장히 폐쇄적인 회사들도 있어요. 그런 회사 어떻게 다 합니까? 그렇지만 주식은 자기가 모험의 가치잖아요. 지금 팔아버리고 나면 모험할 이유도 없어. 그렇지만 모험의 가치야. 주식은 왜 모험을 해야 되냐면 10종목을 투자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9종목에서 돈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 종목에서 돈을 벌면 그 10종목에 잃은 걸 다 복구해버려요. 주식이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주식 투자할 때 한 종목에서 먹는 끝점을 먹어야 돼요. 고점에 끝까지 가고 고점을 먹어야 돼요. 네. 고점을 못 먹는다 그러면 자기 주식 투자를 중단하고 다른 돌아봐야 돼. 왜? 하수니까 고점을 못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네. 내가 하수인데 내가 하수가 증명됐는데 계속 주식 투자 계속 잃어요. 그래서 주식은 인내하고 견디고 아니 팔아보고 다른 거 사고 얼른 막 단타 치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상한가도 먹고 그럴 것 같지만 나 그렇게 주식 투자해갖고 돈 벌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하여간 지금은 이렇게 어려운 장세에 있어도 그런 게 필요합니다. 정말 어느 한 분야의 1등이냐 아니냐 또 그 1등을 유지할 때 1등을 유지하는 하나 지표를 내가 이야기해 줄게요.
왜 엔비디아 주식이 올라가고 TSMC 주식이 올라갑니까? 창업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업자가 기업에 큰 기업을 이끌 때는 창업자 정신이 살아있어요. 근데 1대 2대 막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룹주 중에 창업자 정신이 살아있는 것은 SK 최태원이 뿐이 없다고 봐요. 그 외에는 다 안 돼. 그래서 위기가 닥쳐. 그러니까 편안할 때는 몰라. 그런데 위기가 닥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하이브 그러면 창업자가 살아있잖아요. 창업자가 경영하잖아요. 네. 그걸 저는 높이 삽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주식하기 어려우면 창업자가 살아있는 주식 그냥 사요. 네. 그런 것은요. 코스닥에 상장하고 거래소에 상장하기까지 그 창업자가 정말 노력을 하고 뭘 해서 이룬 것이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세로 넘어간다 뭐 한다 막 상속이 된다만 이런 주식 사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너무 부담이 돼갖고 그 주식 절대 안 올라요. 응? 그러니까 그 대표이사 그 지금 현재 무슨 회장이 있다 뭐 대주주가 있다 그러면 나이가 한 50에서 60 사이 이 밑으로는 되지만 막 70이다 80이다 이러면요 그 주식 절대 안 오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봐가지고 정말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뭐든지 1등 기업에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식 투자자이시자 시인이신 을매 정상주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